9시에 딱 정시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2분 정도 있다가 1분 전 9시가 됐네요.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콜레이드 코리아의 한국 앰버서더인 양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굉장히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내일 이제 또 새로운 월요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뭔가 좀 그래도 일요일을 교육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와인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업 준비물로 이거를 준비하면 좋다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오늘 준비한 와인들이 하디스 버라이어틀 레인지라고 해서 저희가 그야말로 품종의 각각의 특징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레인지입니다. 지금 아마 홈플러스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사실 좋은 가격이고, 처음에 기초적인 걸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디스의 버라이어틀 레인지를 먼저 테이스팅 해보라고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이 4가지 품종을 좀 테이스팅하고 나시면, 아, 내 취향은 카베르네 소비뇽이네, 혹은 내 취향은 나는 정말 샤르도네를 좋아했었구나 등등, 정말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본인의 취향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혼자서 떠든 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고, 저희가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 품종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샤르도네부터 짜잔, 샤르도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라이브 방송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샤르도네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테이스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네요. 너무 어색하니까 저 토니님도 좀 따라드릴게요. 네. 품종에 대해서 이거는 뭐 무슨 향이 난다, 혹은 이건 어떤 품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샤르도네 같은 품종은 굉장히 정말 여왕 같은 품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왕 같은 연예인이 있다,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누가 있을까요?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어색하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모두가 다 일시 침묵하고 있어. 제가 이제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하는 연예인이 고현정이에요. 고현정처럼 굉장히 우아하고, 사실은 샤르도네 품종 같은 경우는 일단 블렌딩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센터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다른 품종이랑 섞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품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품종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하디스 VR 레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누구나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근감이 있는 여왕? 친근감이 있는 여왕 누구죠? 없나? 우리 역대 여왕 중에 없나요? 선동여왕. 선덕여왕 왠지 센 이미지 아닌가요? 선덕여왕, 네. 친근하고 그리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여왕의 이미지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화이트 품종이 다 오크통 숙성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샤르도네 같은 품종은 품종 자체가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서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아니면 캐러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더해졌을 때 굉장히 완성도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품종이어서 아주 좀 빅하고 볼드한 스타일의 와인도 많이 만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형광불빛 아래 댁에 계시다면 흰 종이를 하나 꺼내보시면 저희가 같이 테이스팅을 하는데 훨씬 더 그 좋은 테이스팅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테이스팅 할 때는 이렇게 색깔을 비춰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향을 맡게 되는 거죠. 혹시 무슨 향이 나는 분이 있으실까요? 같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있나요? 전혀 없나요? 네. 그쵸. 역시 혼자 떠들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지금 오늘. 사실 굉장히 잘 익은 배, 서양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씨앗이 굵은 그런 과실들을 저희가 해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인 용어에서. 얘는 워낙 좀 살집이 있는 그런 와인의 느낌이라서 조금 버터리한 소스를 곁들인 그런 음식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요새 저희 되게 힘내야 되잖아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하게 버터에 전복을 구워 드신다든지 혹은 새우를 간단하게 뭐 소금구이를 하신다든지 이런 해산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슈라즈 먼저 테이스팅 할래요. 혹시라도 이제 와인을 진짜로 좀 처음 접해보신다 혹은 와인을 테이스팅 할 때마다 아까도 제가 무슨 복숭아 향이 난다고 했는데 혹은 뭐 와인에서 유칼립투스 향이 난다고 했는데 등등 이런 말을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해 드릴 만한 게 특징적인 걸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제 후추라든지 아니면 정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호주 슈라즈를 테이스팅 할 때 호주 슈라즈에서는 후추향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슈라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향 향입니다. 이 향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향이냐면 치과에 가면 약간 나는 향 있잖아요. 근데 치과 향 엄청 공포스럽고 싫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과실향이라든지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와인의 복합미를 더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와인 속에 이런 향을 가지고 있으면 후추 향이 나는 음식을 얘를 같이 페어링을 하면 또 음식이랑 굉장히 또 잘 어울리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슈라즈를 한번 같이 테이스팅 해보시기를 꼭 권하고요. 슈라즈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는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짐승돌 같은 품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짐승돌 하면 누구? 이 조용함. 이 조용함. 비 맞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좋은 예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짐승도를 이야기하면 네 20대건 30, 40, 50대건 항상 2P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약간 저희가 아로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향신료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뭔가 좀 와일드할 것 같은 그런 아로마가 있는데 얘를 입안에 집어넣고 나면 너무너무 소프트하고 이제 부드러운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속이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남자가 사실은 슈라즈거든요. 얘는 까베르 소비뇽은 사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품종이냐면 전문 용어로 저희가 만생종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만생종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늦게 있는 품종을 만생종이라고 하고 오늘은 사실 메를로라는 품종이 없지만 메를로는 조생종이에요. 그래서 빨리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늦게 익는다는 거는 얘는 일단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굉장히 뭐 파워풀하다 혹은 타닌감이 세다라고 느끼는 그 타닌감은 포도의 껍질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혀에 하나씩 롤링이 되어가면서도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골격이 꽉 잡혀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좋네요. 제가 제일 까베르 소비뇽에서 좋아하는 향은 민트 향이에요. 굉장히 프레쉬한 민트를 쫙 찢었을 때 나는 그런 향이 까베르 소비뇽에서 납니다. 그리고 얘를 특정 짓는 또 하나의 향은 오레가노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파스타를 만드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향을 자주 맡아보시면 맞네 그때 그 향이 그게 까베르 소비뇽에서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정장이 잘 어울리는 양복이 잘 어울리는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연예인이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조지 클루니 나왔어요. 조지 클루니 맞죠, 맞아요. 완전 정답이고 소지섭이라든지 아니면 정우성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슈라즈보다 타닌감이 훨씬 있어요, 얘는.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이제 식사 시간에 음식이랑 같이 드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1번은 소갈비랑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돼지갈비라든지 아니면 달달한 불고기 양념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실 때 얘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모스카토를 소개해 드릴게요. 약간의 버블이 있어요. 발효를 할 때는 얘가 이제 포도즙이 포도당이잖아요. 여기다가 효모를 집어 넣으면 저희가 빵을 만들 때도 발효빵이 지 혼자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얘도 발효가 되면서 탄산이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얘는 발효를 한 번 한 거예요. 발효를 한 번 하면서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들을 병 안에 가둬놓은 겁니다. 뭐 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까바라든지 다른 스파클링 와인보다는 압이 낮아서 이렇게 그냥 스크류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코르크 막에 막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얘의 특징은 탄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리프레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런 예쁜 잔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얘는 이제 꽃부잔이라고 하는 잔이에요. 근데 이제 모스카토는 저희 혹시 트롯 좋아하시나요? 네. 송가인이나 혹은 홍진영 같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저희가 다가가기 전에 저희한테 훅 다가오는 애들이에요. 훅 다가와. 지가 먼저. 그래서 굉장히 발랄하고 어렵지 않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또 달아요. 네. 약간 당도가 있고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술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쉽게 와인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을 맡아보시면 열대과실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정말 이제 스위티하면서도 프루티한 그런 품종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얘만 마셔도 저는 지금 굉장히 디저트라고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살짝 달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떡볶이라든지 혹은 튀김을 드실 때도 너무너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평소에 드시는 음식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잠시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안주라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것도 또 밥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뭘 먹지 않나 봐요. 솥밥. 솥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솥밥에 요새 이제 별의별 재료를 다 얹잖아요. 그 위에 뭐 도미를 얹어가지고 해산물 밥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거랑 진짜 너무 맛있어요. 굴을 얹어 굴솥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꼬북칩 나왔습니다. 꼬북칩. 맞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꼬북칩. 꼬북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100% 때루아에 대한 이야기죠. 이분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네. 너무 이게 이제 기초 방송을 들을 게 아니네요. 그것은 당연히 때루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사 안에서 바로사 밸리랑 에든밸리만 하더라도 같은 슈라주로 굉장히 다양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다른 지역에는 다른 스타일의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각각의 유명한 품종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산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네, 끝까지 같이 있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세워서 보관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코르크가 없으니까 코르크를 적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탄화가 된다든지 이런 위험도 없이 굉장히 장기 숙성을 하기에 좀 좋은 와인의 네,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크류캡을 보면 혹은 저희 학생들도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싼 와인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100유로 혹은 100달러가 넘는 와인들도 다 스크류캡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와인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세계 와인들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혹은 미국 그리고 요새는 이탈리아, 프랑스도 사실 스크류캡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또 여기서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북유럽은 와인병이 재활용이 안 돼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물론 우리가 분리수거는 하지만 얘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맥주, 소주병처럼 병 쉐입이나 혹은 컬러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유럽은 오히려 백인박스라고 하는 종이박스 안에 있는 팩을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좀 약간 환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이유로 스크류캡을 더 선호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봤을 때는 옆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가면서 해서 좀 덜 어색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또 혼자 떠들어야 된다는 어색함 때문에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더 이제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즐겁게 마감을 하시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